앞서 보신 것처럼 인천 갯벌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사이 지역사회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데요. 앞으로 남은 과제와 또 해법은 무엇인지 인천 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작년에 인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인천 갯벌 유네스코 등재 추진 시민협력단이 또 구성됐는데요. 네. 또 협력단이 어떻게 꾸려졌고 그동안 이 활동 성과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인천이 도시화가 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갯벌이 매립되어 왔습니다. 네. 인천 도시의 역사는 매립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등재된 이후에 갯벌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인식이 변화가 생길 것이고 결국엔 매립의 역사를 끝내고 공존의 역사를 새로 써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천 갯벌을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있어서 행정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좀 뜻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해서 등재하는 데에 한번 활동을 해 나가보자라는 뜻에서 협력단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네.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있어서 주민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협력단에도 지역 주민 조직도 함께 하게 됐고요. 네. 지역 언론 기고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의 필요성 그리고 혹시나 있는 오해들을 좀 부식시키기 위한 활동도 했었고 지역의 수산물 판매를 매개로 해서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태 관광 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만나고 시민들한테 이 갯벌의 가치를 알리는 활동도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량적인 수치로 뭔가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최근에는 영종 주민들이 영종 갯벌을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해달라고 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앞선 그 리포트에서도 보신 것처럼 일부 주민들은 아직도 개발 행위 제한 등의 그 규제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좀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우선은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이 필요합니다. 네. 처음에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을 때도 이 용어에 대한 혼동들이 많았어요. 네. 행정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세계자연유산과 세계문화유산을 혼동해서 사용하기도 했고 네. 그리고 주민들도 이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문화재보호법 같이 좀 강력한 규제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육상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내용을 전달을 할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제대로 전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네. 역시 시민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역 상황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경험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오해를 하거나 이제 우려를 하는 부분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도 좀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이제 소통의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또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설명회가 한 차례도 없었다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런 소통의 부재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저는 소통의 횟수도 중요하고요. 소통의 방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소통의 자리를 만드는 기초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딱딱한 정해진 시간 내에 정보를 전달하고 의견을 받는 것도 물론 형식적으로 중요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지역 주민들이 갯벌의 가치를 서로 인식하고 뭔가 마음을 내야 되는 일인 거잖아요. 네. 결국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일인데 이게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형식으로만 진행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좀 시간을 넉넉히 두고 뭐 차를 마시든 밥을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하는 과정 또 저는 중요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행정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주민 소통 방식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자리를 마련하는 게 더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시민사회도 그 역할을 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자연유산 등재라고 하는 주제를 드러내서 꼭 만나지 않더라도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네, 시간을 갖고 시민들과 소통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좀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행정 그리고 시민사회가 인천의 갯벌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한 목소리를 좀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해법 뭐라고 보십니까? 네, 참 어려운 네. 내용이기도 한데요. 우선은 시민협력단 같은 경우는 행정력이나 이런 정책 결정 권한이 없다 보니까 좀 답답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행정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역 주민들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실제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됐을 때 강화 지역에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반응이 긍정적인 편이었습니다. 근데 네. 강화 군수가 그 당시에 굉장히 반대를 하면서 이후에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영종 주민들이 세계 자연유산을 등재해달라고 발표를 네. 하기도 했고 일전에는 대이작도 옹진군의 대이작도 주민들이 여기도 세계자연유산으로 포함시켜달라라고 하는 입장문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역사회 분위기가 네. 그렇게까지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움직임도 또 감지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좀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필요하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의 방식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마음을 좀 가질 때 이게 또 해법이 좀 더 찾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행정, 시민사회가 함께 소통을 통해서 인천의 갯벌이 또 유네스코로 잘 등재될 수 있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